두 번째 책은 보통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전쟁. 앤드류 양입니다. 앤드류 양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저는 정말 이 책을 굉장히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구나. 정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다가올 4차 혁명의 시대, AI와 자동화의 시대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다 거지 되겠구나. 정말 극소수만 제외하고. 그런 책입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인데요. 자, 앤드류 양이 어떤 사람인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앤드류 양, 미국 주요 도시에서 신규 기업 창업과 안정적 운영을 2년간 지원해주는 비영리 기업 벤처 포 아메리카의 창업자이자 CEO다. 지난 11년간 그의 회사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패스트 컴퍼니 등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고 앤드류 양은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하는 가장 창의적인 비즈니스인 100인의 이름을 올렸다. 어쩌면 이 앤드류 양이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이나 이 사람의 그 정책이요, 완전히 지금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 책은 기술 거품의 중심에 서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쓰였다. 최근 나는 옛 친구 둘과 맨해튼에서 술을 한잔 한 적이 있다. 그중 한 친구는 뉴욕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임원이다. 이 회사는 콜센터 직원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나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다. 대답은 아주 직설적이었다. 우리는 점점 인력을 많이 쓰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어. 그게 앞으로의 현실이야. 그러면 대규모 기술 재교육이 필요해질 텐데 못 다루는 사람이 많겠지.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세대의 도래를 피할 수는 없을 거야. 친구는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고 있었다. 대화는 금방 재미있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그 뒤 나는 보스턴에서 벤처 투자가로 활동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 친구는 만약 잘 되면 많은 일자리를 없애게 될 소프트웨어나 로봇 회사에 투자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투자처야 라고 하며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의 70%는 일자리를 없애는 역할을 할 회사라고 말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술 대기업의 운영 관리자와 아침 식사를 함께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 전에 공장 하나를 설립했는데 불과 몇 년 전 같은 규모의 공장에 비해 30%의 직원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랩톱으로 무장한 고급 기술자들이지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보통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 미국인 70%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일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당신을 당신보다 인건비가 싼 해외에 있는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점차 위젯,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바꿔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 구조 때문이다. 효율성은 보통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효율성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가장 높은 방식을 선호한다. 전문가와 학자들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자동화 등이 발전하면서 유례없는 일자리 파괴의 물결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한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6년 12월 백악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급 $20 미만의 일자리 중 83%는 자동화되거나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미국에서만 220에서 310만 개의 승용차, 버스, 화물차 기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부는 10에서 15년 후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200에서 3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화물차 기사는 미국 내 29개 주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다. 자율주행차는 가장 눈에 띄는 일자리 파괴의 기술이다. 하지만 계산원, 패스트푸드 음식점 점원, 고객 서비스 상담원, 비서 등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혁신 기술도 곧 등장할 예정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앤드류 양은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7년은 미국의 소매업의 종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매점 같은 데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그 소매점 자체도 없어지면서 소매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대량으로 실업사태에 직면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서 바로 우리나라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거기 한 10대 명이 쭉 서서 계산을 해 주었어요. 예, 주로 중년 여성들이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산대 뭐 3,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손님들이 자동으로 계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자리 소멸의 쓰나미가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니까요. 어떤 쓰나미? AI와 자동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때문에 일자리가 대량으로 없어지는 그런 쓰나미.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죽어요. 지금 뭐 이렇게 삭발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런 지금 88년 올림픽 때나 나왔던 구태의연한 이벤트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학계와 기술계가 정말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이 합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때요. 앤드류 양은 이 책에서요, 대형 쇼핑몰도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형 쇼핑몰 곧 사라진다. 왜? 쇼핑몰 안 갑니다. 예. 저희 집 근처에도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 있어요. 예. S모로 시작하는 거. 딱 한 번 가봤어요.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안 가. 왜 안 갈까요? 왜 안 가? 여러분도 쇼핑몰 갑니까? 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 초보자 아닙니까? 심지어 여기 있는 조명, 마이크, 이 마이크 이걸 팝업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 있는 이 값비싼 노트북, 지금 저 앞에 있는 웹캠, 하나하나, 받침대, 이거 죄다! 예, 한 200여만 원 들었습니다만은, 이거 제가 쇼핑몰 가서 샀겠습니까? 어디서 샀게요? 네. 쿠팡으로 샀죠. 온라인 쇼핑으로 사요, 온라인 쇼핑으로. 앤드류 양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온라인 쇼핑으로 사기 때문에 쇼핑몰을 안 가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그렇게 크게 짓는다는 건 지금 넌센스예요. 지금 제프 베조스가요, 재산이 지금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제프 베조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주 탐험 회사에 투자하고 있어요. 우주 탐험 회사. 얘네들이 이미 우주에 가 있어요. 지구에서 이제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블루 칼라만 위험하냐? 절대 아니에요. 화이트 칼라도 위험하다고 앤드류 양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 읽어드릴게요. 재산관리인, 변호사, 보험중개인과 같은 고소득 화이트 칼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기술의 등장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이 타격은 기술 사다리의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일수록 큰 충격이 될 것이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제조업 일자리만 벌써 400만 개에 이른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 상당수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62.9%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시대 가장 긴박한 경제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다. 우리 경제는 갈수록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해 벌어먹고 살기 힘든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조만간 화이트 칼라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마치 모두가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속에 든 개구리가 된 것 같은 형국이다. 사실은 2016년에 그 인간의 지능이 AI의 진 하나의 결정적인 선을 넘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세돌 사건 아닙니까? 이세돌 사건. 바둑으로 이겼잖아요. 바둑으로 이제는 인간이 못 이깁니다. 자, 앤드류 양은 그럼 이렇게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데 AI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는데 어떡할 거냐? 앤드류 양이 이제 새로운 벤처 기업들 후원하고 뭐 펀드도 대주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식당에서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종업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해달라고 개발 중인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런 패스트푸드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을 찾아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는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을 안 쓰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다 안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보세요. 기계로 다 주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스크린으로. 우리 사회도 이미 오고 있어요. 쓰나미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앤드류 양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유배당 그리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여기에 대해서 앤드류 양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주요 변화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자유배당이라고 부른다. 미국 정부는 18에서 64세 사이의 전 국민에게 1년에 12,000달러씩 지급하고 향후 지급 금액은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 헌법을 수정하려면 압도적 다수의 찬성이 필요할 것이다. 자유배당은 기본복지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앤디 스턴이 저서 바닥 높이기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현재 미국의 빈곤선은 11,770달러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려 총 빈곤을 완화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 모든 국민이 일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뉴욕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억만장자로부터 웨스트 버지니아의 가난한 싱글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매월 $1,000씩 받는 것이다. 식당 종업원이나 건설 노동자로 18,000달러를 1년에 버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결국 30,000달러의 소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오늘날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이 기본복지 프로그램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근로의욕 저하 요인을 제거했다. 이 일을 하면 사실상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의 위협이 점차 커지자 이 생각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보편적 기본소득은 인도 등 대상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앤드류 양의 책을 보면요. 이 주장을 이 보편적 기본소득,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국민한테 한 달에 $1,000씩 준다는 겁니다. 앤드류 양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보시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한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상에서 심지어 닉슨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어쨌든 또 앤드류 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든 사람한테 한 달에 $1,000씩 줘? 우리 돈으로 그러면 한 110만 원인데 야, 그러면 사람이 일 안 하지 않겠니? 근데 앤드류 양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실험을 했답니다. 케냐의 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어떤 가난한 마을을 대상으로 구글에서 240만 달러인가를 이 사회사업가가 보조를 받아서요. 그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현찰로 나눠줍니다. 예.
그 재단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재단인데, Give Directly라는 재단입니다. Give Directly. 아주 직접적으로 줘라. 돈을 현찰로 이걸 줘라 이거죠. 읽어드릴게요. 그해 여름 마이클과 폴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네 돈 몇천 달러를 나눠준 후 그 결과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돈을 받은 가구에서는 가정폭력이 줄었고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향상되었으며 식생활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자기네 생각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에 구글로부터 240만 달러를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행하면 할수록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사람들은 장사를 시작했고 어린이들의 몸무게는 늘었다. 여자아이들이 학교 가는 비율도 높아졌다. 여성의 자율성도 높아졌다. 현금 지급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 달에 $1,000 받는다고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앤드류 양이 이런 주장,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하면 뭐라고 하나요? 보통 공부 안 한 사람들, 저 이상한 쪽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빨갱이라고 그러죠. 빨갱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공부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책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가짜 뉴스나 보고 이런 사람들이죠. 빨갱이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는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 브라운 대학하고 콜롬비아 대학을 나온 미국의 수재가 최첨단의 회사들을 벤처 캐피탈로 지원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럼 기본소득을 왜 주장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AI의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일자리 잃게 됩니다. 화이트 컬러다 예외 아닙니다. 검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곧 없어져요. 검사 로봇 나오면. 진짜요. 법률 AI 있다니까요. 참네. 책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이 사회가 말이죠. 어떻게 돼가냐면 말이죠. 이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됩니다. 왜? AI 자동화해서 사람도 안 써요. 다 기계 AI를 대체해놓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은 더 많아집니다. 아마존 같이. 지금 누구야 그게?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 벌써 지금 돈을 주체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 백맥조야, 백맥조. AI가 진행되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이익이 극대화되면서 돈은 한쪽으로 몰려요. 그런데 실제로 아마존에서 일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또 아마존이 내는 세금 얼마예요?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앤드류 양이 주장하는 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강권적으로 그 AI로 인해서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강제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세금 구조의 변천이나 부가가치세 또는 조금만 더 기업이 이렇게 AI로 갑부가 된 기업들이 부담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앤드류 양은 주장하고 있습니다.